예전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술이라고 하셨으면 점점 나를 가꾸는 일반적인 시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중에서는 따님분이 손님이 됐다가 만족하셔가지고 어머님께 추천해서 같이 오시는 분 있어요. 남자분들도 확실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에서 왁싱샵 라무르뷰티를 운영하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월세나 관리비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관리비 안에는 전기세, 물세, 가스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거랑 보험, 공과금 같은 게 고정 지출에 포함이 되고요. 대략 한 200 정도. 여기 옆에는 주거 공간이거든요. 가정집으로 다니까 좀 싼 편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30 나오신 분도 있고,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죠. 변동 지출 같은 경우는 왁스량이 시즌도 타고 그래서 좀 식사를 하는 편이어서 식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총 한 300 전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왁스를 녹일 수 있는 워머기, 왁스, 전후 처리하는 제품들, 클렌저나 보습제 같은 게 필요하겠고요. 왁싱을 하고 남아있는 잔털을 제거하는 촉집게, 그리고 이 기구들을 담을 수 있는 트롤리랑 소독기, 자잘자잘한 거는 우드스틱이나 장갑 정도가 되겠네요. 왁싱이 슈가랑 하드, 소프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프트랑 하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슈가링 같은 경우는 설탕 반죽으로 왁싱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 하드 같은 경우는 털 방향대로 바르고 반대 방향으로 떼거든요. 슈가링 같은 경우는 털 역방향으로 바르고 정방향으로 떼요. 그래서 손목의 스텝을 많이 이용하고요. 소프트, 하드 같은 경우는 또 왁스를 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저온 온도에 제모력이 좋은 거를 보고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모근이 세고 모질도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모력이 강한 제품을 선택을 하고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림 타입 위주의 왁스를 선택하고 있고, 왁싱을 오래 받으신 분들 경우에는 모질이 많이 얇아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모력이 좀 더 좋은 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왁싱샵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전 라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제품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라이콘, 샘사, 캐론랩, 비에라 사용하고 있어요. 왁스 브랜드 한국 지점들이 있어서 대리점에다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매출이 지금처럼 높지 않다 보니까 한 30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에서 50선?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시는 분들의 스킬에 따라서 아니면은 손님 타입에 따라서 왁스 양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든다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많이 들 수도 있고, 같은 달에. 저 같은 경우는 바디보다는 브라질리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드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근처에 태닝샵이 있고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바디 위주의 고객님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소프트 왁스 양이 많겠죠.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보통 20대에서 40대 정도, 여자분들이 거의 80%고요 남자분들이 20%. 2층이다 보니까 배너나 전단지 1층에서 할 수 있는 광고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인스타나 기존 고객님 말고는 찾아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인스타로 광고, 그리고 유튜브로,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샵 계정 인스타에는 일상 얘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샵이 대형 샵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실력은 그 이상으로 하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샵으로 인식되게끔 전문성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손님이었을 때 이 왁싱샵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왁서가 잘하냐 못하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일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전후 사진, 그리고 고객님들이 정말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후기고요. 원장이 샵을 얼마큼 신경 쓰냐 볼 수 있는 거는 샵에 관련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고객님이랑 어차피 시술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왁싱 첫 경험이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더 즐겁게 해드리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드려서 왁싱이란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왁싱이란 게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2010년에 싱가포르에서 호텔리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외국 친구들이 왁싱하는 거를 알려줬어요. 정말 아프고 정말 불친절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왁싱이 너무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은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돼서 왁싱 받기 좀 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하면서 왁싱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객님들 편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그 유대관계가 조금 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객님들이 사소하게 얘기했던 거를 좀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을 해주네? 대접을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로 손가락 왁싱을 해드리면서 웨딩 반지 낄 때 더 예뻐 보이게끔 이렇게 말을 이제 좀 추가하면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손가락 왁싱 저희 샵에서 11,000원 정도 하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죠.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주게끔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인 소개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요번에 오셨던 고객님은 호주 가기 전에 해드렸던 고객인데 대구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친구분이 서울 사시는데 왁싱샵을 찾고 있다가 저희 샵에 오신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 적립은 지인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00원 정도를 추천해주신 고객님한테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받으신 고객님들은 손가락이나 베렌나루 같은 거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 네이버 후기나 인스타 같은 거 후기 올리시면은 추가로 시술 금액의 5% 정도를 적립해드리고 있어요. 회원권은 3회밖에 없고요. 코로나 시국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학생분들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5회로 하면은 부담이 드는 것 같아서 3회로 했더니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감이 없어서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요. 정가는 여자분들 11만 원이고 남자는 17만 원, 40% 돼서 1회당 여자분들은 66,000원, 남자분들은 99,000원 해드리고 있어요. 왁싱을 받고 나서 피부 트러블 같은 컴플레인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소독을 완벽하게 하고 꼼꼼하게 시술을 했다 해도 사후 관리가 잘못되면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면역력 상태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을 때 동의서를 꼭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낫기도 하고 낫을 때 저도 약을 바르거나 시간차를 두고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하니까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놀라셨던 고객님의 마음을 일단 추스려 드리고요. 전화 통화나 아니면 사진을 받아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고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대처 방안을 드리고 있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 내방하라고 권유해드리기도 하고요. 왁싱샵을 운영하면서 기술과 서비스력이 합쳐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적인 면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반에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약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샵을 방치 두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블로그 작업이나 인스타 작업이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튜브 작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술이라고 하셨으면 점점 나를 가꾸는 일반적인 시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중에서는 따님분이 손님이 됐다가 만족하셔가지고 어머님께 추천해서 같이 오시는 분 있어요. 남자분들도 확실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나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해주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진실되게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모로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챕터 같은 느낌? 이 채널에서 기부를 한다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부 봉사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사업적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서포트가 된다면 미혼모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게 맞은 목표인데 취지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동네 CEO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